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비트코인, 주식, 토토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 옛적에는 비트코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확천금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은 그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한 방을 안 노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다 뭔가 다를 뿐이지. 거의 다 대출도 있고 사채업도 있고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한 방을 노릴 때 옛날에는 제일 이제 좋았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아니 어디 그 한양에서 보물을 실은 마차가 호랑이 떼가 출몰하는 어디 습격을 당해가지고 그 돈을 다 뺏겼다는데 거기 근처에 이제 동굴에 그게 숨겨져 있다 하고 뭐 호랑이 굴에 그런 거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제 갔다가 이제 호랑이한테 뭐 이제 매체 구차 당해가지고 다 죽거나 하여튼 그런 형식으로 뭔가 이야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랑이 굴에 뭐가 들어있다, 바다 안에 뭐가 가라앉아가지고 거기 금괴가 꽉 차 있다더라, 뭐 이런 류의 스토리가 옛날엔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뭐 설악산, 뭐 백두산 이런 산 위에 궁전이 하나가 지어져 있대요. 근데 그 궁전 안에는 야수가 산대. 근데 그 야수가 돈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안에 막 보물 같은 것도 막 숨겨져 있고 야수한테 안 마주치고 거기서 보물만 빼오면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아저씨들끼리 이제 막걸리 한 사발이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아 요즘 사는 것도 좀 족같고 아 이게 뭐 한 방으로 인생 역전 뭐 이런 거 우리 때도 로또나 비트코인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족같다 그지 잘못 태어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들은 어떤 탐험가가 뒤에서 이제 제의를 한 거예요. 이거 이왕 이렇게 된 거 거기 가보신 적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어이 임씨 저번에 그 궁전 한번 봤다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이 임씨랑 같이 다 같이 이제 길을 안내해 주러 가는 거죠. 내일 아침에 출발합시다 해가지고 출발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궁전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막 노력을 하다가 궁전을 딱 찾은 거야. 개쩔잖아요. 궁전에 딱 들어가가지고 국룰이죠. 그리고 들어보니까 대답이 없어. 그래서 이제 얘네가 담을 넘어서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궁전 안에 들어갔더니 웬걸 난리야 진짜. 막 금으로 막 장식돼 있고 옆에 막 황금 막 욕망의 항아리 있고 막 개 지랄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와 씨발 우리 인생 폈다 그러고 막 다섯이서 행가래 막 하고 막 행복하게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촛불이 딱 켜져 있던 그 방에 불이 꺼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왕같이 생긴 새끼가 하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개 씨발 새끼들이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이제 막 구수한 사투리를 이제 뱉어요. 너희는 어떻게 들어왔나? 마, 니 좀 치나? 이러고 이제 야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탐험가 중 한 명이 이제 칼을 들고 막 악독하게 생긴 새끼는 당연히 봐도 빌런이겠지. 죽어라! 이러고 씨발 칼을 휘둘렀는데 야수가 그냥 걷다 대고 마, 이 씨발 이 병신이가 뭐가? 이러고 탁 치니까 씨발 막 바로 즉사. 너그 씨발 1년 정도로 쓰라 이지랄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부들부들 떨었던 거죠. 근데 지금 아까 그 스토리에서 길을 이제 소개해준 임씨 아저씨가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뻐요. 진짜 이뻐. 그래서 이제 이 야수가 이제 개빡쳐가지고 이제 막 니네 똑바로 얘기 안 하면 가족까지 다 죽여본다 이러고 이제 막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지역 감정 있는 아저씨들 중 한 명이 아이 씨발 뭔 야수가 부산 사투리를 써 딱콩 해서 또 죽고 그래서 이제 임씨밖에 안 남은 거야. 임씨가 막 사시나무 떠는 거죠. 존나 무서워. 막 야수가 앞에서 그지랄 하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해도 무서울 텐데 사투리를 쓰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쳐다보는 것보다 와서 이제 막 Can you speak English?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이 그 당황스러운 상황은 항상 그런 데서 일어난다고. 귀신이 영어를 해? 씨발? 근데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그러면 더 무섭잖아요. Hello, anybody there? 처녀 귀신이 그 머리 이렇게 기르는 거야. 아니면 뭐 와가지고 모시모시 히사시부리 데스 이러면 너무 무서워. 일본 귀신인가 보다. 씨발 주문해서 봤는데 저기 이게 그 집일 줄이야. 씨발 파파고 번역기 Hey 빅스비.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올라오고 니들 씨발 남의 집에 이래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씨발 새끼들아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아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는 가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납치해가 니 눈에 진짜 넣어보자 아픈지 안 아픈지 씨발 앞장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개빡치지. 이제 야수 입장에서는 빡치죠 당연히. 진짜 눈에 넣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냐. 그리고 이제 아저씨가 이제 머리끄덩이 이렇게 씨발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이제 차를 타죠. 이제 마차겠죠. 시대의 흐름상 마차인데 내려가요. 집까지.
길도 이제 다 잘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그 아저씨네 집으로 가. 그래서 이제 아저씨네 집에 딱 가가지고 많이 도망갈 생각하지 말해 이러고 이제 파킹 딱 하고 이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와 존나 예쁜 거예요. 그 안에서 막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올 때 치킨 사오라니까 하는 그 딸의 모습을 보고 야수가 와 이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다. 가가지고 이제 바로 그래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이러면 막 이제 아니 뭐 눈에 집어넣으신다더니 뭔 소리를 아니 내일부터 출근하시라고요. 이러고 이제 딸이 물어본 거죠. 아빠 저 족같이 생긴 새끼는 뭐야 씨발. 그리고 왜 사투리를 써? 어머 무서워 씨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씨는 이제 자기 집을 아니까 이제 좆된 거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근을 딱 하니까 표정이 막 해맑아졌어. 마 형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그 형님 제가 어저께는 조금 약간 결례를 좀 범했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해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낮술 한두 잔 이제 싹 먹고 이제 바로 태세 전환해가지고 바로 그냥 장인어른 된 거죠. 형님 제가 그 부탁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심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안에서 이제 막 아니 근데 동생 이거 여기 인테리어나 이런 데를 아주 이 신경을 아주 고급져 마음에 든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그 야수가 이제 그래요. 제가 막 형님 아주 그냥 잘하는 애로 데려와가지고 이거 인테리어부터 싹 했다 아닙니까? 이러고 이제 술 두 잔 먹으니까 이제 막 안쪽에 이제 막 보물들도 있어요. 불로초 막 이런 게 막 거기 있어. 그 창고에 막 그런 거 있는 것도 막 보여주고 막 형님 와인 드셔보셨습니까? 이게 흐름상 안 맞기는 한데 어쨌든 그냥 뭐 감독한테 얘기하고 한잔 하시죠. 그러고 술 존나 먹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동생이 그 진국이다. 사투리는 쓰고 외모가 좀 족같이 생긴 것 같기는 하는데 나는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형님 내려가실 때는 제가 카카오 택시 불러드릴 테니까 조심히 내려가시죠. 근데 애가 센스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지 딸한테. 딸아 이거 좀 약간 아빠가 얘기하기 좀 그렇기는 한데 너 솔직히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족같이 사는 거 좀 그렇지 않니? 이러고 이제 말로 설득을 한 거야. 눈 딱 감고 결혼해서 이혼하면 위자료로 넘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노리자. 솔직히 네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냐. 너 이렇게 살아봤자 지금 여기가 이제 시대적 배경이 조선이라서 여성인권 이딴 건 존재하지 않는다. 너 옆집 심청이 얘기 들었냐. 아빠 눈 뜨게 하려고 막 다이빙도 하고 막 용왕 만나고 막 일하는 용왕이라고 있어요. 저랑 방송 저번에 같이 했던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심청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막 그래서 이제 막 저녁에 생각을 한 거죠. 내 인생 어떡하지 하다가 아유 씨발 그러면 선이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이제 택시 타고 이제 또 그 궁전으로 이제 딸이랑 같이 올라가.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막 이러고 이제도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딱 첫인상 딱 보고 씨발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지만서도 도망가도 갈 수 있는 데가 없어. 솔직히 그렇잖아. 어차피 이제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는 솔직히 진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야수랑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야수랑 살아 보니까 되게 사람이 괜찮아. 오늘 막 참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선 들어왔을 때 어머 뭐 하는 거예요? 이 지랄 하면 막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막 씨발 울고 있고 막 이러니까 보다 보니까 또 이게 정이 드는 거야. 귀엽고. 그래서 이제 막 갈비찜 해주고 막 이러고 풀고 막 이런 이 꽁냥꽁냥한 상황들이 또 이제 이 묘미죠. 근데 이 파트를 제가 스토리상 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씨발 못 쓰겠더라고. 이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스토리상에서도 이렇게 행복한 게 사실 좀 좆같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하여튼 행복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문제가 하나가 일어납니다. 여자애가 창고에 들어갔는데 창고 안에 빛이 나는 식물이 있는 거야. 근데 또 이게 약간 그 선악과처럼 되게 맛있어 보여. 요렇게 생긴 건데 이게 빨갛게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애가 이게 뭐에 쓰는 거지? 물어볼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야수가 벌떡 들어온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섭취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야수가 들어와가지고 부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그게 불로초였던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불로초는 죽지 못하는 풀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 스토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야수도 수명이 있어서 야수도 영원히 살 것 같았지만 그래서 이제 야수가 걱정을 존나 많이 해요. 부인 나는 괜찮은데 부인이 죽지 못하게 됐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소.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막 몇십 년 몇백 년이 흘러가고 결국 야수의 죽음이 찾아와요. 근데
아내는 늙지도 않고 그 느낌 그 상태 그대로로 계속 현상 유지가 되는 거야. 진짜 좆된 거죠.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야수가 죽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불로초를 구했을 때 마지막으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얘기하면 너가 먼저 떠날까봐 이야기하지 못했던 편지를 하나 남기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 불로초를 자기가 구하게 된 계기는 어떤 산에 있는 마녀였다. 방지인가요? 아니면 살해당하는 거면 죽나요? 그냥 힐링 팩터 데드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힐링 팩터가 있어서 이게 좀 다른 세계관이긴 한데 이해되셨죠? 힐링 팩터 덩어리를 먹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여튼 그 마녀의 주소가 나와 있는 거예요. 마녀는 설악산 쪽에 있다. 그래서 울버린급이에요. 울버린급. 제일 센 힐링 팩터를 이제 이렇게. 그래서 고통은 있는데 죽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미니어와 야수 1편 일단 스토리가 정리가 되고 죽지 못하는 상태로 이 얘기가 지속이 돼요. 그래서 설악산 쪽으로 딱 가가지고 이 미녀가 이제 설악산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생각을 못했던 거야. 아니 야수도 죽었는데 마녀라고 죽지 말란 법이 없잖아. 그래서 설악산에 도착해가지고 그 산을 아무리 뒤져봐도 마녀가 없으니까 얘가 그냥 자포자기를 해버린 거야. 와 죽었겠구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난 이제 진짜 죽지 못하는 그 인간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살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주막으로 들어갑니다. 주막에서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야수를 사랑하긴 했지만 이게 너무 시대의 흐름을 많이 겪다 보면 기억과 시간이라는 건 점차 잊혀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얘가 두 번째로 좋아했던 남자가 사실 이제 그 좀 높은 직급에 있는 애라 얘가 이제 그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구박을 존나 받는 거지. 내리갈굼을 존나 받다가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되는데 그 당시 궁에 있는 왕자 중에 마법을 쓸 줄 아는 왕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얘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왕자? 왕자가 마법을 쓴다? 뭐 이런 얘기를 얘가 어디서 듣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건가? 이제 끝이 나는 건가? 그리고 얘가 이 미녀가 이제 가가지고 마녀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옛날에 불로초를 먹어가지고 죽지 못하는 몸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녀가 저는 잘 몰라서 이상한 사람인가 봐요. 뭐 이러고 이제 마녀가 막 씨발 막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가까이 오지 마세요. 존나 무서워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앞에서 보여주죠. 힐링 팩터로 이제 여기 막 이렇게 재생하는 거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마녀가 우와 신기하다. 회복 마술을 존나 잘하시네. 마녀셨네. 이러고 이 마녀는 얘는 불로초의 존재를 몰라. 근데 얘가 이걸로 이렇게 긋고 이거 낳는 걸 보여주니까 얘는 그냥 자기 동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녀면 마녀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러고 이제 둘이 친해져요. 이게 이제 신데렐라의 메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녀랑 이제 친해졌어 둘이. 아유 반갑습니다. 같은 업계 종사자끼리 이러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물건을 바꾸는 형식의 마법을 좀 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켜본 거예요. 우리의 미녀가 그럼 이거 구두로 바꿔봐요 이랬는데 이제 구두가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시간 제한이 있는데 12시가 되면 다 이렇게 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사귀었겠다. 야 마녀야 너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궁에서 파티가 있는데 같이 가서 한번 흔들어 제끼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존나 흔들어 제끼고 놀다가 거기 있는 왕자가 그걸 보고 와 개씹 졸잘녀잖아 어쩔 수가 없네. 그러고 이제 가서 마녀는 거기서 이제 걔는 좀 약간 찐따라 마녀는 그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인싸 냄새. 그리고 아까 한 10시쯤에 집에 갔어요. 난 먼저 갈래. 존나 인싸 냄새는 너무 힘들어. 이러고 미녀는 이제 거기서 흔들어져 끼고 놀다가 펑 하고 갑자기 씨발 원래 옷으로 돌아오고 막 구두도 막 다른 걸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그걸 보고 얘 설마 마법사? 얘네도 마법을 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서 마녀를 찾고 있었던 거야. 궁에서도. 근데 그게 거기서 바뀌니까 신데렐라를 이제 바로 붙잡은 거죠. 너 마술사지 씨발아 이러고 이제 바로 붙잡힌 게 이게 신데렐라 스토리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궁에 갇혀요. 마녀라고. 그래서 이제 고문 존나 당하고 막 이렇게 잡혀가지고 막 나는 모르고 막 이러는데도 너 이 몸에 상처 내면 이렇게 낫는데 이게 말이 되냐. 바른 대로 말해 이러고 이제 익스펙터 팩토로늄 이러고 이제 궁에서 고문을 존나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고문을 해도 얘는 진짜 마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말을 안 하잖아. 그래서 이 독한 년 이러고 얘를 이제 그 다른 탑 같은 데도 가둬놔요. 근데 사실 이제 그 탑에 가둬놓고 나서도 걔를 고문한다고 말을 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렇다고 또 죽일 수도 없어. 목을 잘라도 막 목이 없어지고 다시 되살아나고 힐링 팩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던 거야. 그 당시 기술로는. 그래서 그냥 그 궁에다 가둬놓고 그냥 냅뒀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고 지날수록 이제 잊혀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몸 길이 중에 가장 먼저 기는 게 머리잖아. 계속 잘라서 몰랐는데 이 미녀가 단발 컷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냥 단발 컷을 계속 이제 쳐내서 몰랐는데 거기서는 그 탑에 갇혀가지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머리카락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한 3, 4층 막 5층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까지 머리가 길어진 거죠. 또 이제 여기서 라푼젤 그래서 같은 애였던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가 그 머리를 타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힐링 팩터가 있으면 그냥 뛰어내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시적 허용. 그렇게 얘기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적 허용. 나 그런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머리카락을 타고 이제 시적 허용 하고 이제 머리 이제 단발컷 다시 치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벗어난 게 여기까지가 라푼젤 인제 메인 스토리입니다. 이제 얘가 그래서 이제 숲으로 존나 도망을 가요. 근데 숲으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어떤 여자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닮은 여자야. 너는 내가 알고 있던 그 마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마녀는 사실 이제 그때 그 우리 신데렐라 때 만났던 얘의 딸의 딸 한 3대가 지났어. 이미 머리 그거 기를 정도면 시간이 그만큼은 지나야 되니까. 근데 이 마녀 입장에서는 존나 놀란 거지. 혹시 저희 할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사람도 너무 오랜만에 만나고 막 횡설수설을 하니까 이 마녀 입장에서는 얘가 좀 불안한 거야. 이 새끼 이거 말하는 거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얘가 잘 쓰는 마술은 뭐냐면 물체에 독을 주입하는 능력을 가진 마녀였어요. 얘가. 그래서 이제 쓱 해가지고 아니 근데 도망치시느라 밥도 못 드셨을 텐데 어떻게 이거라도 한 입 하시죠 이러고 이걸 딱 먹었는데 그거에 이제 바로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녀는 저런 미친년들 너무 무섭다니까 이러고 인싸 냄새도 나고 예쁜 년들은 진짜 다 죽어야 돼 이러고 이제 그냥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얘가 쓰러져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드워프가 또 그 근처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미녀를 발견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 항상 스토리상 드워프랑 엘프랑 존나 사이가 안 좋아요. 그거 알지? 드워프랑 엘프랑 맨날 싸워요. 근데 드워프가 미녀를 딱 보니까 귀가 뾰족하진 않은데 이년 이거 엘프 같은 거예요. 족 같은 거야. 우리 지역까지 와가지고 감히 씨발 엘프년이 여기서 자고 있어 이러고 이제 얘를 그 지네 숙소에다가 가둔 거죠. 근데 막 이제 걔네 일곱 난쟁이끼리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아니 근데 형님 저 귀가 씨발 안 뾰족한데 엘프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논란 될 것 같은데 씨발 생긴 걸 봐봐 존나 예쁜데 엘프 맞다니까 씨발놈이 꼭 그냥. 근데 그때 이제 여러분 우리의 공주 얘의 이제 심경 상태는 어떻냐면 진짜 그냥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족 같은 거지. 씨발.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어. 드워프들이 이제 막 하는 얘기도 막 이렇게 듣는데 이제 귀찮은 거야. 도구로 죽지 않았어요. 걔는 그냥 잠깐 쓰러졌을 뿐이지. 근데 그래서 그냥 누워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왜냐면 여러분 그 불사신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스토리의 시작이나 마지막에 그러고 있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귀찮고 싫은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의 백설공주. 그래서 거기 그렇게 누워있으니까 막 이제 드워프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형님 저거 죽은 거 아닙니까? 좆된 거 같은데 우리 막 이러고 그냥 냅두고 아니 죽은 줄 아는데 뭐 부패도 안 되고 그냥 냅둬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뭐 밥 줄 필요도 없고 다른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외관상 좋잖아. 예쁘니까. 그래서 엘프를 우리가 싫어하긴 하는데 뭐 자꾸 보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러고 이제 드워프들끼리도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침략이 들어옵니다. 이 드워프 나라를 이제 잡으려고 들어와요. 반지의 제왕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드워프들을 이제 싹 다 죽여버리고 전쟁으로 이제 침략전 당해서 어쩔 수 없지. 인간한테 당하잖아요, 드워프들은.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임을 당한 다음에 왕자가 이제 드워프네 집 이제 이렇게 쓱 보러 왔는데 초 S급 도미녀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이렇게 다가가 보니까 너무 예뻐. 이 새끼가 이게 막 만지기 시작해요 몸을. 그러니까 이제 이 눈 감고 얘가 있던 애가 빡쳐가지고 씨발 새끼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아있었는데 왜 누워있었어요 뭐 이러고 이제 둘이 이제 이야기가 돼가지고 여기까지가 백설공주의 스토리입니다. 이제 그 왕자랑 뭐 얘기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마녀랑 인간이랑 공존을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얘 가둬놓고 존나 고문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마법사를 계속 찾다가 진짜로 이제 마녀를 찾았고 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드워프도 잡을 수 있었던 거지, 마법의 힘으로. 왕자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막 얘한테 저희는 이제 마법도 있고 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브리핑을 하니까 이제 얘가 나는 드디어 죽을 수 있는 거구나 해서 이제 도움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왕자가 조건으로 내세운 게, 그러면 힐링 팩터가 있어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 죽을 때까지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둘이 산 거예요. 물론 그때쯤 돼서 이제 얘는 나이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왕자가 죽을 때쯤에 이제 마녀를 소개를 시켜준 거지. 당신도 나와 함께 죽을 수 있게 해주겠어. 그리고 마녀가 이제 얘한테 이제 주문을 건 거죠. 블로초 때문에 너무 많은 세월을 힘들게 얻었지만 이제 죽여주겠어 하고 빔! 고인의 명복을 액션 빔! 하고 주문을 맞았는데 씨발 인어됨. 좆됨. 마법이 잘못돼서 그 마술 실수하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래서 인어된 거야. 씨발 개좆된 거죠 완전히. 이 마녀들이랑 이제 우리 공주랑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니 존나 열받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굴러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어쨌든 바다에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도 이제 자신의 죽음을 원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힐링 팩터는 안 없어지고 힐링 팩터가 탑재된 인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그 안에서도 누워 있어요. 그 바닷가 안에서도 누워 있어. 뭐 상어가 와가지고 뭐 건들든 누가 와서 그러든 이제 인생의 목적도 없이 나는 언제 죽을 수 있을까? 젊음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뻐. 아주 예쁜 상태야. 아주 매우 훌륭한 상태야. 그래서 이제 수개월이 지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아예 거의 잊혀갈 때쯤 이제 그때 누가 바다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사람을 보니까 반가운 거야. 너무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호다다가 가가지고 그 남자를 구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마녀와의 전쟁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인어가 이제 마녀를 해쳤다는 그 이후로 인간하고도 조금 약간 애매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마녀와 우회적인 이제 수교를 맺어가지고 이제는 진짜 마법으로 당신을 치료할 수 있을 듯하오. 이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마녀 중에 이제 제일 좀 잘 치는 친구를 이제 데려오고 진짜로 나를 죽일 수 있나요? 하고 이제 마녀들이 힘을 모아서 고인의 명복을 울트라 충무공 액션 빔 해서 결론적으로는 거품이 되어 끝나는 아름다운 하우젠 버블. 그래서 그렇게 없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사실 이제 이 중간에 그 마지막 남자애도 마녀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 제발 저와 살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했다가 이제 몇 대 쳐맞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존나 괜찮은 스토리였다. 모든 공주의 특징을 종합해보니까 공주가 죽지 않았다, 불사의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이게 뭐가 이야기가 다 합쳐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되게 이거 훌륭한 그 스토리구나.